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송파런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할 저는 한국외국어대학의 이성록이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입학사정관들 자기소개서 최근에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최근에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면서 받는 느낌은 밋밋해졌습니다. 특징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소개서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금년도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 대학과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죠. 자기소개서를 받는 대학에 지원을 했었을 때 실제 합격권에 근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이런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만 잘 쓴다라고 해서 합격권에 근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가지는 역할 딱 이겁니다.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평가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들이 완성이 돼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여기까지다 라는 점들을 파악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기록부가 결과 위주의 진술이라면 동기와 과정이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학생의 목소리로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내용이 전개됐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통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찾아낼 수 있는 주된 열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인 역량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창의적 사고력이라든지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자기주도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내용을 전개하는 시간이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좋은 자기소개서이냐? 평가자 입장에서 이 학생을 해석을 하는데 이 학생의 역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자기소개서가 가장 양질의 자기소개서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공인학 성적, 교과목이 명시된 교회 수상 경력, 이런 점들이 제시가 되면 0점 처리된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표절은 절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러면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 어떤 점들을 가장 먼저 드러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슨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몰입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초점이 된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쓰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까? 먼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각각의 문항에서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각각의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서 각각의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자 입장에서 고민들을 먼저 해둘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재료들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각각의 문항별로 어떤 소재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이 문항을 완성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소재를 선택을 했다라면 이 소재 선택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마인드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된다라면 이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내용들과 함께 이렇게 통합을 해서 정리를 해 두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구성을 할 때는 항상 왜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반복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별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항이 재작년까지 사용되던 문항에서 작년도부터 사용되던 문항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예, 자기소개서 문항이 세 문항에서 예, 공통 문항이 세 문항에서 두 문항으로 줄어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2024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내용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줄어들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관련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 본다면 자기주도성,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학습, 학습의 경험들의 폭과 깊이 이런 내용들, 의미 있는 교내 활동에서는 깊이 있는 폭넓은 이런 활동도 되겠지만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진로와 연관이 된 노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서 배운 점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자, 3번 문항입니다. 자율문항이죠.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많은 대학에서 지원 동기를 묻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거창한 이야기 찾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찰을 통해서 모집 지원단이 지원을 결정하기까지의 탐색의 과정과 고민의 깊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 절차, 해야 될 점, 인재상, 활동 기준, 동기과정 결과, 물론 한두 개 항목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솔직함, 진정성, 예, 문항에 맞지 않는 내용, 단순 사실의 나열, 미사여구, 예, 이런 내용들.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이제 면접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접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평가 요소들을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대학마다 기준들은 다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반영하는 요소들이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됩니다. 자, 면접 유형들을 보면 어떻게 이제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예,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스타 기법과 관련된 면접 기법들도 질문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예, 특히 이제 면접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제발 암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모르는 것이 다 나왔었을 때는 예, 처음부터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이렇게 면접이 끊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르는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하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태도를 좀 더 지니는 것이 좋겠고, 대답이 틀릴 때는 즉각 정정해야 됩니다. 틀릴 경우에는 틀리다고 생각되면 제가 좀 말씀을 좀 착각해서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다시 그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정하는 경우가 맞고요. 그 다음에 난처한 그 다음에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질문이 나타날 때는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은 면접관들이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면접 시간을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좀 오랜 느낌을 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 10초 이상 진행이 되다 보면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간을 좀 더 너무 많이 시간이 투자되지는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줄 것. 그 다음에 질문의 핵심이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친절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 미처 다 하지 말을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면접도 있습니다. 본인이 다 준비했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삼행시를 지을 테니까 운 좀 띄워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열망을 노래로서 표현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예, 이때 가장 좋은 내용은 앞부분에서 답변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혹시 미흡하게 답변했다든지 또 답변의 내용이 좀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또 미흡했었던 내용을 보완을 해서 답변한다든지 하는 점들이 있었으면 바람직하고요. 아니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내가 이 전공을 위해서, 이 대학에서 공부를 위해서, 전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자기소개서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내용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평가에서 가장 초점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한 준비를 마지막까지 정리를 한다면 내년도에 훌륭하게 대학생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